가장 어린 팀이었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멋진 열정과 투지를 보여줬던 것 같고. 이번에는 팀 코리아입니다. 자랑스러운 얼굴들 즐기고 있습니다. 팀 코리아 역시 네. 세리머니까지. 입니다. 해설의 이호정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 요즘 우리 동계 종목 선수들을 일컫는 말 같습니다. 어쩜 우리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잘 따라가서 더 큰 수확을 얻어내는 것일까요? 한국 피겨가 국가대항 단체전인 팀트로피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해 은메달 쾌거를 이뤘는데요. 새 역사를 쓴 우리 선수들이 당당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동계 강국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꼽힌지라 더욱 어깨가 으쓱한데요. 그런데 시상식을 바라보고 있자니 외모마저도 독보적으로 출중해서 전 세계인들이 감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동계 올림픽의 호시절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늘 열심히 한 우리 선수들이 요즘 들어 더 빛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다른 나라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치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어린 선수들이 세계의 무대를 휩쓰는 현상과 함께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선수들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오늘의 큰 힘이 됩니다. 피겨 국가대항전인 팀트로피에서 한국 대표팀은 첫 은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루고 금우환영했습니다. 차준환과 이혜인은 최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팀 코리아 선수들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선수들은 개회식과 시상식에서 선보였던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어텐션 안무를 재현해 팬들을 눈과 귀를 즐겁게 했죠. 이번에 한국 피겨 대표팀은 앞서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 팀트로피 대회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참가한 한국은 메달까지 따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죠. 앞서 월드 팀트로피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국가 소속으로 치러 종합순위를 가려내는 국가대항전입니다. 동계올림픽의 단체전과 비슷한데요. 한국이 이런 국가대항전에 참전한 것은 안방에서 열린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정도 외에는 전무합니다. 특히 월드팀 트로피는 6개 국가만 출전하는데 지금까지 7번의 대회가 열렸지만 일본과 미국,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와 프랑스가 매해 출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 개의 출전권을 두고 여러 국가가 다투는 형국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김연아 선수의 현역 시절에도 단 한 번의 출전권을 얻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달랐습니다. 여자 싱글은 물론 남자 싱글, 심지어 아이스댄스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드러냈는데요. 이혜인은 김연아 이후 첫 4대륙 선수권 금메달에 이어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낸 첫 번째 선수가 되었고, 김혜림 역시 4대륙 선수권 은메달과 유니버시아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싱글도 두각을 보였습니다. 세계선수권 메달 하나가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차준환이 쟁쟁한 메달 후보들을 물리치고 은메달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 막힘없는 활약을 펼쳤던 이시영 역시 월드팀 트로피 무대에 차준환과 함께 올랐고요. 아이스댄스에서도 특급 유망주가 등판했습니다. 이메나와 예칸조인데요. 캐나다에서 결성해 현재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나서고 있는 이메나와 예칸조는 이번 시즌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은메달을 따내며 주니어 무대를 마쳤습니다. 결국 두 선수의 첫 시니어 데뷔 무대가 별들의 전쟁이 된 셈이죠. 페어에서는 월드팀 트로피를 통해 데뷔 무대를 갖는 선수가 있습니다. 조혜진과 스티븐 에드콕조는 지난해 결성된 팀으로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국제무대에 데뷔전을 갖는데, 이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규은과 감강찬조 이후로는 처음이랍니다. 대회에 앞서 우리 한국은 현실적으로 종합 금메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통적인 피겨 강국인 일본과 미국 선수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었죠. 특히 차준환을 제외하고는 피겨 스케이팅에서 단체전을 경험해본 선수도 없었는데요. 여러 차례 출전했던 국가들을 상대로 메달 경쟁에 나서야 했는데 그런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은메달을 거머쥔 것입니다. 사실 이 은메달은 남녀 싱글에서 활약한 차준환과 이혜인의 공이 컸답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의 주장을 맡은 차준환은 쇼트 프로그램 프레스케이팅을 합산해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실력까지 출중하다니 정말 놀랍죠? 우리 이혜인 역시 전체 1위를 거머쥐며 한국의 준우승에 기여한 것이고요. 이번 대회는 여러모로 기존 피겨 여왕 김연아 시절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연아는 피겨 불모지인 한국에서 홀로 정상에 올랐는데요. 김연아가 현역으로 뛰던 시절에는 다른 종목에서의 선수가 부족했기에 이 대회 출전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당시 피겨 열풍을 일으켰던 김연아의 뒤로 연하 키즈가 줄을 지었고, 그런 그들이 한국 피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답니다. 이번 대회에서 두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지만 눈에 띈 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팀워크였습니다. 차준환과 이혜인 외에도 함께 참가한 여자 싱글 김혜림과 남자 싱글 이시영, 아이스댄스의 이메나와 취한내, 페어 종목에 출전한 조혜진과 스티븐 에드콕 등이 모두 합심해 응원전을 펼쳤는데요.
직접 준비한 소품으로 톡톡 튀는 응원전을 펼쳤는데 선수별 맞춤 응원으로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평균 연령이 20세로 가장 어렸던 한국은 패기를 내세워 좋은 성과를 낸 것인데요. 이날 공항에서도 걸그룹 뉴진스의 어텐션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젊은 활기를 내뿜었답니다. 우리 주장 차준환 역시 이 부분을 가장 뿌듯했습니다. 준환이는 첫 출전이기 때문에 즐기고 오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실 주장으로서 즐기고 오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한 걸 알기 때문에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내심 있었는데 선수들이 멋진 투지와 열정으로 경기를 이끌어가줘서 순위가 좋아 행복하죠. 가장 어린 팀이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멋진 열정과 투지를 보여줬기에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싶어요. 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답니다. 사실 차준환과 이혜인에게는 정말 길고도 긴 시즌이었습니다. 둘은 지난해 9월 말 열린 챌린저 시리즈에 참가하며 이번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차준환은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연달아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혜인은 올해 2월 열린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죠. 심지어 활약을 이어온 이들은 3월 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역사를 씁니다. 둘은 은메달을 나란히 목에 걸었는데요.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이 나왔으며 동반 메달은 한국 피겨 역사상 처음 나온 일이었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기까지는 피눈물 흘리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자비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했는데요. 그렇기에 피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 외에도 국가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피겨스케이팅의 특징은 후원을 얻기 전까지 투자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일정한 고정 수입 없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꿈을 접은 이들도 적지 않죠. 한국의 경우 2015년부터 KB금융이 유소년 유망주 후원을 통한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발전을 목표로 유망주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롯데 역시 지난해 스키 및 스노보드 팀을 창단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올림픽 메달리스트 육성에 나서고 있답니다. 기대주인 국가대표 4명을 영입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랍니다. KB금융은 2006년 피겨의 김연아를 시작으로 동계 스포츠 후원 영역을 크게 넓히면서 기업들의 스포츠 투자를 넓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총 5개 종목 6명의 선수가 KB금융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쇼트트랙, 피겨, 컬링 등이죠. 또한 아이스하키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에 대한 공식 후원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KB금융이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스포츠단 운영과 스포츠 종목 유망주들의 후원을 이어오며 스포츠계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한 결과인데요. 윤 회장은 스포츠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때의 가장 큰 원칙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 발굴과 저변 확대가 필요한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을 후원하며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는 것을 꼽는답니다. 피겨 외에도 앞서 대한스키협회는 2015년 시작한 잠재적 채용형제 특별훈련 지원 사업을 7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스노보드와 스키점프 등 두 종목에서 총 29명의 유망주를 발굴해 해외 훈련 참가 기회를 제공해왔답니다. 그 덕에 최근에는 스노보드에 우리 이채훈 선수와 최가원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칠 수 있었고요. 한편 이처럼 기변화로 시작된 비상위 기업에 대한 투자로 늘어나면서 우리 선수들이 더 편안하게 스포츠에 매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력이 튼튼하고 기업의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스포츠에 투자하는 금액도 높아져서 후진 양성에 힘을 쏟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훈련과 성장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든든한 지원은 필수랍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가 있어도 나라가 도와주지 않고 제대로 된 후원이 없다면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선수 개인의 역량과 자금력을 갖춘 기업과 시스템을 만들어준 나라의 3콤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더 높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